한 번 더 너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나나나나나나나지 않게 굴하지 않게. 아, 좋습니다. 그 어떤 노래였죠 이게? 질풍가도. 아, 질풍가도. 혹시 쾌걸 근육맨 보셨어요? 아니요. 그렇구나. 네. 이 만화도 진짜 띵작인데. 만화 이름이 쾌걸 근육맨이에요. 쾌걸 근육맨 2세. 네, 일단 김혜자 씨, 이 얘기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래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쾌걸 근육맨과 함께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지난 회차에 이어서 소브몬트의 창업자 이윤지 씨와 함께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윤지님께서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 같은데. 칭찬이에요? 그렇죠. 비범하다라는 거니까. 학창 시절 때는 어떤 분이었어요? 아, 중고등학교 때요. 약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좀 집에서 뭔가 다른 짓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일을 병행을 좀 했었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그래서 좀 이제 학교에서 보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험을 잘 보는 친구 정도 아니지 않았을까. 힘을 숨기고 계신. 일을 하셨어요, 고등학교 때? 네, 그때 그 지하철 광고 쪽에 디자이너로 계약직 일을 했었는데 정말 흔히 말하는 이제 조조쏘였습니다. 아, 좋아요, 좋아요, 중속이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미성년자를 쓸 정도면 네. 그렇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그러면 그건 어떻게 좀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아,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제 SNS 계정에 디자인 작업물들을 계속 올렸었는데 그 계기로 통해서 이제 섭외가 좀 왔었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력에 딸려서 다였고 이제 콜드베이에 돌리다가 저한테 닿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광고라는 매체가 그래도 퍼블릭한 매체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했다가 이제 크게 데이고 나왔지요. 왜 돼 있으셨어요? 아, 그러니까 약간 근무 환경도 그렇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뭔가 쿨하지는 않는 그랬습니다. 많이 고생하셨군요. 맞습니다. 바로 긍정하시는데. 아, 그 눈이 좀 촉촉해지셨어요. 그렇군요. 그러면 뭐 일도 하시면서 공부도 병행하시면서 이렇게. 아, 그렇군요. 네, 제 생각에는 만약 일을 병행 안 하셨으면 고려대 올 수 있었을까? 아, 까비. 그러니까 일만 병행 안 했어도 고려대 왔어, 내가. 고려대를 붙고 안 가는데 고려대 붙고 안 왔어요. 아,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. 아닙니다. 고려대도 너무 좋은 학교여서 끝까지 늦으신 것 고민했죠.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학창 시절 때도 그렇게 계속 일을 하셨고 대학교 때는 뭐 지금 대학생이시니까 네. 어떻게 새내기 때부터 어떻게 보내셨어요? 사실 새내기 때 이 대학생 프로젝트 그거를 이제 2학기 때 좀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 쪽 스타트업이었고 아이들이 이제 IoT 같은 IT 교육들을 하게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키트를 만드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 약간 구글 그 카드보드로 이제 VR 기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되게 많은 센서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이라는 기기가 있는데 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지 하면서 여기 이제 앱을 깔아서 그런 다양한 센서라던가 아니면 코딩 같은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팀에 있다가 이제 소브먼트로 넘어오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. 그러면 새내기 때도 일을 하셨고 맞습니다. 그 다음에는 또 소프트를 창업을 하셨고 네, 아, 계속 일을 하셨네요. 맞습니다. 그러면 대학 생활에 뭔가 낭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 사실 저희가 이걸 여쭤봤을 때는 네. 어떤 이야기를 좀 기대를 했었냐면 네. 아, 새내기 때요 뭐 이러면서 좀 되게 네. 뭐 좀 흥미로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좀 재밌게 놀았던 일화라든지 좀 풋풋한 이런 걸 좀 기대했었거든요. 네. 네,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새내기 때 코로나 때문에 맞다. 이제 코로나 학번이었어서 저희는 보통 이제 송도에서 막 다들 엄청난 일들 벌어지는데 그것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. 그래서 뭔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뭐 따로 뭐 이제 저도 노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, 일화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오픈 레코드로 남겨두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연대는 보통 1학년 때 송도 캠퍼스를 갔다가 2학년 때 신촌을 가죠? 네, 맞습니다. 맞아요.
저도 이제 송도 캠퍼스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되게 좋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남녀 공용 기숙사야. 알고 알아요. 계셨어요? 네. 그래서 막 네. 아까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네, 하세요. 맞아요. 송씨라고 해서 송도 CC 커플이 맞아요. 많다. 저도 기숙사 한번 잠입한 적이 있거든요. 들어가셨어요? 네. 그러니까 제 친구가 방에 뭐 놔두고 왔다 해가지고 나도 들어가봐도 돼. 그래서 제 잠입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잠입해왔는데 시설물도 좋고 맞아요.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. 호텔 같이 생겼어. 엄청 큰데 그거 음. 다 못 누려봐서 너무 아쉽죠. 그럼 진짜 아쉽겠다.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연대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자극 받으시고 나도 송도 가서 CC 송씨의 송씨 알겠습니다. 보통 창업가분들께서는 다 공통적으로 멘토나 음. 좀 존경하는 인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윤지님도 혹시 있으실까요? 사실 예전에는 뭐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누구 하나를 딱 특정해 놓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저는 보통 이제 뭐 이제 책이나 뭐 디스커션이나 이런 약간 스토리들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 흡수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은 이게 배울 게 있구나.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배우는 편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뭐 좀 너무 유명한 분이긴 한데 그 아마존에서 순서 파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서 그때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저희 일하는 방식에 좀 많이 적용시켰던 부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뭔가 디자인을 전공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비주얼적인 거를 좀 안 놓치고 싶어하는 편이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 회의에서 필요한 논의는 무엇인가가 좀 간략하게 되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과감히 PPT나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정말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제 그런 개요서 하나만 가지고 이제 좀 논의를 하거나 약간 이렇게 한 편이었어서 최근에는 그게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한 명의 인물을 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그 컨텐츠를 좀 빠르게 흡수하는 편이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흡수했던 콘텐츠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기억에 남는 그 기억에 남는 거라기보다는 좀 제가 아직까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구절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퀸이 대표님이 하신 말이었는데 이제 뭔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스케이트보드부터 만들어라. 근데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자동차를 따라한 모습이면 사실 모형차지 그게 그 움직이는 기능을 못 하잖아요. 근데 그 스케이트보드가 이루어야 할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뭐 바퀴가 있고 그걸 이루는 축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걸 제일 기초적인 단계부터 만들어라라고 해서 좀 그게 제가 이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스타트업 하면서 기술을 만들 때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말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뭔가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.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도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시장에 내보내 하면서 조금 고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과감하게 이걸 내보내보고 그 다음에 반응 듣고 피드백 듣고 이제 고치고 이런 방식을 보통 대표님들께서 많이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.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많이 이제 신경 쓰니까 이걸 어떻게 내보내지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근데 퀸이 대표님이 왜 인상 깊었다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그 퀸이 초기 버전 정말 초기 버전인 웹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무슨 헤더 그러니까 이제 로고가 굴림체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 정도 돼야 스케이트보드라고 할 수 있는구나. 네.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이제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됐었죠. 이게 그리고 직접 해보자는 몰라요 사실. 맞아요. 머리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하면 또 욕심 생기는데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창업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려면 뭔가 자신을 이끌어주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. 윤지님한테는 그런 동력이 있나요? 저는 그런 것들 고객분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소브먼트도 사실 되게 지치기 쉬운 주제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정말 이게 다 풀 수 있을까?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쉽고 그 다음에 뭐 흡연 조장이 아니냐 약간 이런 뭐 코멘트도 있고 오해를 받기 되게 쉬워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인터뷰하면서 욕을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긴 한데 사실 그런 것들 다 극복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걸 써봤던 분들이 정말
좋은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했다. 특히 여기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흡연자분들이 처음 가는 곳이면 막막하고 다 금연구역 표시밖에 없는데 너무 좋다. 이런 반응도 있으시고 IoT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수거 관리하시는 그러니까 미화원분들이 이거 있으니까 일일이 다 안 열어봐도 돼서 너무 좋다. 이런 식으로 코멘트 남겨주시는 게 사실 제일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. 그 전에 창업했을 때도 제품 만들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때 제일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것도 그때 이제 여러 나라로 수출했다라고 해드렸는데 이제 웨이보나 약간 이런 해외 SNS에서 제가 만든 무언가를 막 쓰고 있고 뭐 입고 있고 이런 인증샷 같은 걸 보니까 되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. 그냥 내 손을 거친 내가 노트북을 만든 무언가가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네.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새롭고 행복했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. 고객이 내 제품을 사용해주고 맞아요. 긍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네. 그렇죠. 다음 창업도 그래서 그렇죠. 윤진님께서 그러면 지금 대학 다니시고 그리고 일도 하시고 하려면 이게 루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일의 우선순위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윤진님만의 그 하루에 좀 고정적인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? 우선은 사실 고정된 루틴은 수면 시간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고정된 루틴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약간 블럭 깨듯이 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하루에 그 목표는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90% 이상은 다 완수를 하는 것 그것이 좀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갖는 시간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전에 하루에 내가 어떤 거를 했고 그 다음에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더 나은 방안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지를 한 두세 가지 생각하고 자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전 침대에 누웠을 때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사업 아이디어들이 그때 잘 생각이 나거든요. 그래서 항상 메모장을 옆에 두고 써놓고 이제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다시 하고 자다가 이렇게 막 쓰고 자기 다시 전에 자기 전에 자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성격이라서 자면 네. 되게 좋은 성격이네요. 저도 약간 주로 누워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. 누워서 본격적으로 내일 뭐 하지 생각하면 바로 자가지고 의지박약입니다. 누웠을 때 오히려 좀 영감이 많이 떠오른다. 그때 막 다른 것들이 침범할 여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신경 써야 될 요소도 많고 뭐 마감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저만의 딱 조용한 시간이다 보니까 그때 좀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럼 수면은 보통 얼마 정도 하세요? 이게 진짜 바쁠 때는 잘 못하고요. 한 4시간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번 이제 하반기 때 최고 기록 3일 동안 잠을 안 잔 적이 있었긴 했는데 보통은 6시간 그래도 지키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3일 동안 안 잔 적이요. 혹시 그때 너무 바빴어. UDT 뭐 지옥주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.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겠는데요? 그러니까요. 그때 너무 와 대단하시다.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피곤해버리니까. 그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면서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의 성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준으로 갔을 때 나 이 정도면 성공했다 라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뭔지 여쭤보고 싶네요. 저는 사실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그 어쨌든 딱 정량적인 목표 10억 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럼 10억 명이 쓰는 걸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면 다들 물어보시는 게 뭘로 하고 싶냐 그러니까 형태가 다양하지 않냐 하는데 그것도 물음표인 게 사실 처음에는 그냥 제품 디자인 하면서 제품으로 해야지 이걸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좀 플랫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세계적으로 10억 명을 쓰려면 플랫폼만큼 경제적인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이제 기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열심히 만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쓰고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사실 그 뭔가 숫자 딱 10억이 찍히면 됐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뭔가 제가 창업가분들이랑 쭉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다면 항상 창업가분들은 뭔가를 바꾸거나 행동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영향을 좀 끼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. 윤지님은 아까 전에 그런 일련의 창업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
그런 담배꽁초와 관련된 얘기를 제외하고 만약에 윤지님이 이 세상에 영향을 하나 끼칠 수 있다면 혹시 약간 이런 걸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? 어렵네요. 음. 근데 저는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인데 모든 사람들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하고 약간 성찰을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고등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창업을 해보게 됐는지 약간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했었어요. 자기는 진로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시도를 해보고 단순히 그냥 정규 교과 과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되게 본인을 찾는 걸 일찍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되게 다채로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.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어린 나이 때부터 뭔가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. 네, 뭐 그렇게 너무 근데 교육부 장관 같은 말. 아니요, 뭐 가자. 꿈은 뭐 원대 하니까.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. 경험. 약간 이렇게 실패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그 사고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굉장히 교육 체제가 경직돼 있다 보니까 뭔가 딱 이때면 뭘 해야 되고 한 학년 진급하면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딱 다 정해져 있잖아요. 근데 그걸 깨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그걸 못 찾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러니까 게임을 정말 좋아하면 그러면 그 게임의 레벨을 올리고 싶으면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을 해봐라. 아니면 뭐 이런 스킨 같은 걸 좋아하면 너가 그림을 그려봐라.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그렇게 좀 접근하면 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에도 뭐 디자인하고 뭐 의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근데 부모님이 의사를 하고 싶어 하라고 해서 하지 나는 크게 흥미는 없다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수우파를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였어요. 그래서 그러면 그 수우파 볼 때마다 관절 어떻게 저게 움직이는지 저 사람들은 허리는 언제쯤 망가질 수 있을지 신선한 시각인데. 어려울 수 있어.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줄지 그런 거를 한번 궁금하지 않냐.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면 또 의사여도 너가 좋아하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약간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거든요. 진로 멘토링을 좀 해주신 거네요. 약간 그렇습니다. 어쩌다 보니 자,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진로 멘토링을 하는 입장에서 윤지님은 5년 뒤에 본인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? 5년 뒤면 제가 28이고 아마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을. 근데 제가 지금도 사실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사실 그럴 분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 발자국 앞에 간 사람으로서 그거를 같이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러면서 많이 또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면서 또 이제 이런 창업가들 혹은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을 이제 같이 도와드리는 걸 좀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억 명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붙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임팩트를 끼치고 싶어서였는데 이렇게 뭐 창업 교육이나 약간 이런 것도 같이 하는 이유도 사실 제가 만든 무언가를 10억 명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A, 뭐 B, C, D 이렇게 여러 창업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이분들이 만든 프로덕트가 합쳐져서 10억 명이 되는 건 되게 쉬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임팩트를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창업가를 좀 영향을 미치고 양산을 해보고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제2의 Y 콤비네이터처럼. 좋은 포부네요. 좋은 포부네요. 저희 너무 큰 얘기만 했으니까 좀 질문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가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도 할 겸 네.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세요? 최근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요. 그 너무 또 일 얘기여가지고 또 아니 괜찮아요. 뭐 하세요. 저희가 얼마 전에 B2G 계약을 해서 매출을 냈는데 그때 설치한 거에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한 2주를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딱 잘 네.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좀 카타르시스가 있었고요. 혹시 어느 단체하고 계약을 하셨어요? 그 한국환경공단이라고 네네. 이제 준정부 기관인데 거기랑 이제 이런 수거함 납품 계약을 맺어가지고 설치도 하고 이제 지금 인천에서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인천에서. 중입니다. 그렇군요.
그렇군요. 인천에 나온 건 신기하네요. 그럼 인천 앞바다를 이렇게 가다가 여기 담 이런 거 있는 거예요?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거함. 네, 그, 수거함이 예, 있고, 네,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뭐 빨리 해야 할 업데이트긴 한데 여기담 내에서 저희가 설치한 수거함은 되게 블링블링하고 잘 보이게끔 막판에 꾸밀 예정이라가지고 그런 걸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. 그렇군요. 실제로 또 매출이 나셨다니까 또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네요.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2부 마지막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1부에서는 이제 창업가로서의 최종 목표를 여쭤봤는데요. 2부의 마지막은 이제 인간 이윤지로서의 최종 목표입니다. 저는 우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또 되게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되게 사회에 좋은 임팩트를 끼치는 게 일단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고요. 그 이후에는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그런 창업자가 된 이후에는 그렇게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싶다가 제일 큽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엑싯을 하는 게 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을 돕고 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들로 이제 좋은 새로운 결과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. 마지막까지 창업과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. 이게 사실 맞아요. 삶과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. 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윤지님과 함께 이제 소브먼트와 그리고 윤지님의 화려한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되게 어릴 때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. 또 뿐만 아니라 또 후배 그런 창업가들을 생각하시는 따뜻한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윤지님은 오늘 녹음하면서 어떠셨나요?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.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되게 새롭기도 하면서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인간이 이윤지로서 지금 많이 못한 것도 너무 제일 바쁜 시즌이어가지고 이게 그걸 제외하고는 좀 사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인간적인 모습도 많으니까 네.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창업은 다음 주에도 훌륭한 창업가분과 훌륭한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하고 마무리할게요. 하나 둘 셋. 안녕.